예, 변호사님, 4일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, 또 최상병 특검법, 쌍특검법이라고 그러죠. 그것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, 이 세 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. 재의결을 요구했으니까.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법안보다도 김건희 특검법, 이게 제일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? 물론 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해서 일단 뭐 부결이 될 걸로 봐야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제 생각에 이게 후폭풍이 워낙 큰 특검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정리가 돼야 됩니다. 그 서로 간의 의견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특검법을 갖다가 통과시켰을 거예요. 제2에서. 이건 국민의힘이 아마 탄핵에 못지않은 박근혜 대통령 그런 그 엄청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죠. 우리 중수석 해준다는 말 있잖아요. 국민의힘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이익을 볼 사람은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결하고 그다음 또 특검 또 아마 또 제출할 겁니다. 아마 뭐 야당에서는 그걸 계속 도돌이표식으로 하기 이번에 때문에 또 폐기되면은 또 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때 뭐 의견 정리가 되면 그때 뭐 통과되든지 말든지 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친한계다 뭐 친윤계다 있습니다만은 친윤계까지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.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.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.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된다면은 장담을 못 한다. 그런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히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건희 방탄은 이번이 마지막이다. 언제까지 우리가 방탄만 써야 하느냐.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모양이에요. 그중에서도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과, 진정성이 담긴 사과를 하라. 이것은 그동안은 친한계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친윤계까지도 사과는 필요하다. 그 사과가 왜 중요하냐면 사과 사실은 만시지탄이죠. 이미 늦었죠. 늦었지만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그 이탈표 그 특검에 다시 이제 제의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라면은 일단 사과를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그 이탈표를 막는 데 도움은 됩니다. 이게 그 만일 지금 사과까지 안 하고 계속 지금 입장을 고수한다면은 이 국회의원도 지금 계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뭐 레임덕이 지금 뭐 거의 되다시피 할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이게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면은 자기들도 각자 도생하겠죠. 왜냐하면 또 이걸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일 겁내는 게 탄핵인데 물론 뭐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이런 거 보면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순을 밟고 있긴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이 그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하야라든가 탄핵 결정으로 직을 잃는 거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면은 그 중에서 분명히 이탈표 나올 수밖에 없고요. 나올 수밖에 없죠. 그 8명이라 그러지만은 이건 뭐 알 수 없는 겁니다, 이거는. 불참을 해도 12명만 불참하면은 바로 통과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과 관계 때문에 참석은 참석해서 반대표 못 하더라도 찬성표 못 하더라도 불참함으로써 어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제 생각에는 빨리 입장 정리, 그 다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, 딴 거는 천천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의료계획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돼버렸어요, 이게. 그렇습니다. 만나가지고 입장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끌고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진짜 그 식물 대통령이 됩니다.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가 뭐 한두 건
과거에 있었던 디올백이라든가 네.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네. 지금 여러 가지가 잇따라 지금 뭐 공천 개입이다, 전당대회 개입이다, 대통령실 공사한 거 있잖아요. 관저 대통령실 공사 그 문제에다가 또 인사 개입, 김대남 또 녹취록 파문 잇따라 계속 터져 나오니까 무슨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복장이 지금 터지는 그런 상황. 너무 피곤.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. 그런 목소리들이 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못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국회의원들은 그게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친한 친윤을 가리지 않고 사과라도 해서 뭔가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분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에 사과하고 아직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안 끝났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도 마무리가 되면 사과를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. 시기를 놓고 저울질을 한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벌써 기분이 국민들이 기분이 상해가 있는데 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돌아섰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고언 이걸 해줄 수 있는 참모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 같아요.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민정수석실이나 정무수석이 어떤 민심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근데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참모가 없다는 거죠. 윤석열 대통령의 뭐 위세에 눌렸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이게 빨리 이게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. 이 사과란 거 있죠. 이게 국민들 마음을 지금 달래주는 단계는 넘었어요. 넘어버렸죠, 사실. 다만 그 사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윤계나 친한계 의원들이 이 제의할 때 그 찬성표를 안 던지는 효과만 있는 거지. 명분만 있는 거지. 아니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렇게 사과했는데 우리가 또 그 특검에 찬성할 수 있느냐. 이런 명분을 그냥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것도 완전히 나 반대다가 아니고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정도의 효과지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10월달 국정감사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다른 대형 폭탄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. 그런 소문들이 흉흉합니다. 그렇게 큰 게 하나 터져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거부권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. 진짜 고 교수님이나 저나 윤석열 대통령 잘 되기를 사실 취임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에 묶여가지고 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탄핵 문제만 맨날 나오는 거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. 그리고 이번에 뭐 원내 지도부하고 만찬하고 이랬는데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거 하니까 마치 그 특검 할 때 제의할 때 반대표 던져라 그거 부탁한 것밖에 안 돼요. 지금 중요한 건 한 대표 만나가지고 진짜 이 질곡을 어째 해지나갈 것인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맨날 충신들이랍니까? 뭐라 그래야? 간신들이죠. 데리고 앉아가지고 귀에 그 쏙쏙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 앉았으니 지금 국민들 기보다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되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참 저도 너무 안타깝고 한데 사실 중국의 옛날에 뭐 그 무슨 나라들 보면요 여인 때문에 제국이 망하더라고요. 황제가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해결해야지. 그때는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주권 재민 국가 아닙니까?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. 여기서 대통령이 어떤 국민의 여론에 귀를 안 기울이면 있죠. 뭐 법적으로 하면 탄핵이 안 되겠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결자 해지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싶습니다. 그런 분위기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민정수석이라는 뭐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민정수석이 누군지도 모릅니다.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사무실을 마련할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든다라고. 특별감찰관은 뭐 아예 뭐 추천할 생각도 안 하고. 추천할 생각도 안 하고. 그러면서 김건희 이 문제는 계속 터져 나와가지고
그동안 이명수한테 예. 서울의 소린가 뭔가 잘 우리 국민들 잘 알지도 모르는 4번을 당했지 않습니까? 이명수 녹취록에 김대남 녹취록이 나오고 명태균 오고 텔레그램 문자 지금 그것도 그 문자가 지금 아직은 언론에 공개가 안 됐는데 야당이 만약 그걸 입수를 해갖고 그 내용이 뭐 김여사하고 명태균이만 왔다 갔다 했다 한다면은 뭐 그렇지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뭐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게 위법 위헌 그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공천 개입했다가 그거 2년인가 받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거는 꼼짝 못하는 사안이에요. 예. 그런 폭탄이 터질 가능성도 지금 농후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이규용 대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과로 풀 단계는 지났다.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. 김건희 여사를 사법적 심판대에 올려라. 네? 그 이기용 대기자의 주장입니다. 저번 그 금요일에 거기서는 저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YS도 결국 그 아들 소통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대통령 실제로 김현철이 깜빵에 보냈지 않습니까? DJ도 김홍걸입니까? 예. 김홍업, 김홍걸 다 사법 처리 당했잖아. 김홍일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안 했지. 쓰리홍 그 사람 다 사법 처리 당했죠.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뭐 기여하지 안 해가지고 그랬겠어요? 결국은 정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읍참마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자기 팔을 잘라낸 거예요. 맞습니다. 저도 아침에 그 사설인가요? 칼럼이죠. 칼럼 읽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충원을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냐 국가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두 개를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. 옛날에 그게 터져 나왔을 때 만일 디올백 나왔을 때 그냥 사과를 해버렸으면 디올백 문제가 그때 사과로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달랬다면 그 이후에 나온 문제가 폭발력을 가지지 않는데 그걸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모든 게 거기서 파생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선택을 할 시기지 뭐 김건희 여사 체면도 봐주고 국가도 자기 정책도 수행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보도되는 것 보면은 김건희 여사는 자기한테 이 정권 탄생의 지분이 있다. 윤석열 또 내 조언으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지분이 있다. 그래서 정치권에 V1, V2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인사만 나오면은 그쪽으로 개입된 걸로 다 그런 의혹이 나오고 정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김대남 씨 아까 이야기하셨지만은 김대남 씨의 간자리가 서울보증기금의 상근 감사인데요. 연봉이 3억 정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다 자가용이 기사까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노리는 자리래요. 그런데 그 이명수하고 통한 내역 플러스 그런 자리에 간 걸 보면 이것도 김건희 여사의 힘이 아닐까라고 뭐 대통령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 디올백에서 비롯된 일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무슨 인사 문제만 나오면 그리고 공천 문제만 나오면 개입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처신해 왔거든요. 정황들이 자꾸 나오니까요. 저도 그 김건희 여사가 개입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좀 이번에는 우리 그 추측이 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런 문제가 뭐 계속 연달아 나오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. 결단 내려야 됩니다. 자기 팔을 잘라야 한다. 읍참마속해야 한다. 김건희 여사는 아예 공적인 일에 아주 의례적인 의전적인 것 외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외국 원수 오고 이러면 이제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주 단호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야지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? 그거 아무도 못 내릴 것 같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외에는.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늘 저녁에 오후에 뭐 부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부결로 끝이 아닌가.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. 만약에 다시 이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에서 또 제기하면은 그때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. 제기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형 폭탄이 터진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
상황으로 갈 겁니다.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그러니까 내려야 빨리 해야 할 되는데. 것이다. 너무 늦지 않게요. 네.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도 사실은 보수가 괴멸된 상태입니다. 하다못해 저희 유튜브 같은 데도 적자가 나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? 보수가. 저도 실망해가지고. 예. 예. 그런데 만약 그런 사태가 오면은 보수는 이제 설 자리가 네. 없습니다. 무슨 정권 재창출이다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,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좋아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보수 유튜버들도 뭐 그쪽에서 이 김대남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유튜브 담당. 네. 그런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그쪽에서 뭐 전화가 왔다 무슨 가서 술을 마셨다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런 쪽만 또 좋아하더라고요. 쓴소리 어른들은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고요. 그러니까 개딸을 욕하지만은 이 보수 쪽에도 있죠. 논리니 뭐니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보수 무조건 좋다 해야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예. 예. 고중동 예. 우리 보수 언론이라 하는데 거기도 완전히 지금 돌아서 있지 않습니까? 다 돌아서 가는 예. 중이죠. 거의 아니, 돌아서 가고 언론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저는 조선일보 정보 아닌가 그렇게 조선일보도 보입니다. 상당히 뭐 예. 보면은 언뜻 그 비치더라고요. 그 개인적인 논설위원이라든가 네.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 그러니까요. 아닙니까? 예. 회사의 어떤 방침은 있지만 언론인들이 칼럼을 그러니까요. 쓰고 사설을 그게 쓰고 언론의 하는데 사명인데요. 예. 예. 참 여러 차례 저희들도 경고음을 발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을 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서 반짝반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파란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너무 걱정스럽고 답답하고 참 속이 뒤집어질 지경입니다. 지금 집이 계속 타고 있는데 그래서 화재 경보음이 계속 나는데도 네. 아니 뭐 요만큼만 타고 말겠지 버티면 지대로 꺼지겠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참 안타깝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우리 고객님도 힘드시겠습니다.